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97페이지 형법을 이용한 직업 간법을 보시겠습니다. 형법은 그 뒤에 10권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어떤 명리학 이걸 크게 대별한다면 형법, 기법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형법은 말 그대로 형체를 가진 그 오행이나 십신, 궁위 이런 것으로서 일주 및 육친 등의 인사상 이런 걸 추론하는 것입니다. 형법은 형을 가진 거죠. 형체. 팔자에서 우리가 천간지지, 십신궁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형을 가진 거라고 할 수 있죠. 기는 반대로 우리가 직접 보고 이룰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천지의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크죠. 형은 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범주화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작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도의 것, 소소한 것이고, 기법은 천도, 볼 수 없지만 에너지가 큰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법은 상을 취해서 쓰는 상. 그래서 우리 팔자를 공부하고 명리학을 공부할 때는 형과 기를 다 같이 알고 형법과 기법을 결합하는 것들이죠. 격국 이런 것들은 주로 기를 다루는 건데 이기 어쨌든 십간론이 주를 이룬다. 형법은 먼저 우리가 십간의 고유희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간목은 임수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인해합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전에 수, 살, 목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수가 목을 죽인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오행 얘기인데요. 음의 지존이 수죠. 음왕 탁해지는 거, 음왕 탁해지는 거죠. 목은 토를 극하기 때문에 토는 수를 극함으로써 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목이 토를 극한다고 하는 것은 수를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임수가 간목을 생하게 되면 음이 지극히 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도리어 수가 목을 죽이는 것, 수살목이라고도 합니다. 옛날 명리학 사이트 역학동 같은 데서 좀 해프닝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인해합 여기서 인해합은 음양으로 보면 음이 왕해지는 거죠. 그래서 간목은 임수를 두려워하게 된다. 십간, 간지 모두 음양이 평형을 이루는 작용을 해야 되는 건데 한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꺼리는 것이다. 을목은 개수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자묘형이다. 지지의 관계로 천관의 관계를 표현하려고 지금 이렇게 가져온 거지만 이것을 잘 궁구해 보면 다 음양의 속성에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묘형은
형이 되네 안 되네, 뭐 수생목이니 뭐 수가 목을 생하는 게 되네 안 되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음이 한쪽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을목은 화를 생하지 못하는데 오묘파이다. 승목, 뭐 상정 이런 말 많이 하죠. 승목, 상정. 을목이 승목이죠. 그리고 정화를 손상하게 한다. 승목, 상정. 그래서 을목과 화는 좋은 관계가 아니다. 병화는 또 갑을 가장 두려워하는데 인사해이다. 그다음에 정화는 기토를 두려워하는데 추고해다. 무기토는 간목이 왕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간목이 술을 휴대하고 와서 극하는 걸 두려워한다. 다 음양의 관점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경금은 병화를 두려워하는데 사신합파하기 때문이다. 신금은 정화를 두려워하는데 유술해. 개수는 신금을 두려워하는데 자유가 파이기 때문이다. 지지 관계로서 천간의 고유 시기를 규명하는 건데, 이것들은 다 음양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다. 건강. 형법은 주로 이 신체 건강 이런 걸 볼 때 많이 활용하죠. 금목이 손상받음이 천간에 있으면 많은 경우 형체 상해가 체현된다. 금목, 형, 수화, 기 이렇게 대표하는 것으로 대분할 수 있죠. 토가 손상됨이 천간에 있으면 주로 피부와 근육, 지방 쪽의 질병이다. 수화가 상해되면 효능, 기능의 상해다. 기혈, 순환계통. 수화 중에서 개와 정은 음간이고 형에 속하고 뇌를 주관하며 뇌. 건강과 수명을 주관한다. 개, 정을 협의로 이해한다면 개는 신장이고 정은 심장이며 양자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2대 기관이다. 광의로 보면 개는 음이고 혀를 주관하며 정은 양이고 기를 주관하니 정개는 합하여 기혈이라. 단일 기관일 뿐만 아니라 건강과 생명의 음 및 양을 결정한다. 무기합은 개를 상하게 하고 정임합은 정을 상하게 한다. 우리가 통상 합을 한다고 하면 합류나 합거를 우리가 논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손상은 당하는 건 분명하죠. 업무 직업, 부기 빈천 수요 기lum을 이제 통과하고 나면 아까 위에서 말한 이 형법으로 이런 것을 통과하고 나면 업무 직업을 연구한다. 업무 직업의 내용은 많고 책에도 종류가 많아 블라블라 다 읽어보시고요. 기본 체계를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기본 체계. 이런 우리가 업무나 직업을 논할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명하려고 하는 건데 내용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논리 체계도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규명하기 위한 어떤 이론 체계를 만들 수 있는가 우리가 그 연구해보자는 겁니다. 직업 판단과 관련된 요소들. 직업을 판단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요소가 뭔가. 앞에서 격국에서 월지, 본기, 재관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좀 더 세분화해서 형법에서 보면 먼저 일주죠. 일주. 그러니까 일간. 일간은 흔히 말하는 물점입니다. 물점. 어떤 우리가 식간을 이용해서 그 대분류를 할 때 그것을 물종이라고 하죠.
갑이란 물종은 뭐 자연계에서는 참천대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지는 일간이 딛고 있는 가장 근접한 환경이죠. 그래서 개인의 생활 환경, 그래서 직업과 상당히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일주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령은 말할 것도 중요하죠. 우리 마음의 그 진정한 우리의 마음, 속내, 사령한 글자는 그런 우리들의 내면의 진심 이런 걸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령은 어디서나 격국을 정하는 글자기도 하고요.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용신, 왕한 글자, 그 다음에 형충, 생극, 합 이런 간지 작용 이런 것들이 직업 판단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일간은 물질로 유형화된 분류, 이게 물정이죠. 일지는 심리. 일간의 독립성을 보고 나서 당의 물종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일간이 독립적일 수 있다면 일간의 오행이 표준적인 물종이 되고 그 후에 글자 간의 작용의 비법을 결합한 용신으로 업무 직업을 확정한다. 일간이 기타 오행의 통제나 조정을 당하여 독립함에 불과하면 변화된 이후의 물종으로 직무 직업을 논한다. 일간이 직업을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건 분명한데 그 전제는 일간이 독립적일 수 있어야 독립해야 된다. 그래서 일간이 어떤 캐릭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그걸 보고 우리가 직업의 판단의 표준점을 삼을 수 있다. 일지는 한 개인의 일생 경력이 농축된 것이며 한 개인의 생활 환경이고 업무 직업과 상당히 큰 관계가 있으며 때로는 직접 직업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직업주를 구하고 관살, 그 다음에 관살고, 재관고로서 일시 아궁에서 타궁으로 확장해서 보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일지에서 투관한 글자를 매우 중시했었죠. 그런 것처럼 일지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원령, 천명으로서 조물주가 어떤 사람으로 창조하는 것이라서 거스르기 어렵다. 원령 오행의 십신의 음양, 기륭, 쓰임을 얻는지 여부에 따라서 직업 유형, 직업 성질을 판단 가능한데 공무원, 자유업, 문화인, 상인, 노동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용신은 또 매우 중요한 핵심 지점이죠. 용신은 한 개인의 명리를 획득하는 경로 또는 방식이며 왕왕 업무의 종류를 본다. 왕신, 일주에 영향을 주는 오행 십신으로서 일반적으로 업종이나 직장 조직, 업무 환경을 의미한다. 간지작용 관계로서 업무 세부 내용을 더한다. 일간일지의 물종, 그 다음에 원령, 용신은 업무나 직업을 결정하는 가장 관건인 3대 요소다. 3대 모두 음양의 3대 운반체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3대 운반체는 오행, 십신, 궁이죠. 팔자에서 음양을 날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오행과 십신과 궁이 있죠. 오행은 전적으로 업무의 본질 속성이다. 본질 속성. 그 직업의 성질과 구체적인 직종을 본다. 십신은 전적으로 직업의 사회 속성을 주관한다. 그 사회상의 위치나 급여의 평가 등등이죠. 길신이 발용하면 사회 속성이 좋은 것이고 흉신이 재화가 없으면 사회 속성이 좋지 않은 것. 흉신이 재화가 있으면 일선에서 제일 앞서서 법을 집행, 좀 상대적으로 낮은 하층부에서 일을 주관한다. 궁유는 직업의 레벨 및 원근, 내외, 조만을 본다. 년월은 선천이고
따라서 면월에서 어떤 직업을 결정하는 글자들이 있으면 레벨이 높고, 일찍 발하면 조년을 주관한다. 일시는 후천, 레벨이 낮으며 늦은 것이고 주로 중만년이다. 이제 이 직업 판단의 그 중요한 요소들 5가지를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보는 것들이 이제 이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간과 물종.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자신이 그런 물종의 일에 적합한지를 보는 것이죠. 팔자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표하는 글자가 있게 되는데 그 글자가 바로 가장 중요한 글자가 일간입니다. 10개의 천간인데 10개의 천간으로 어떤 사람을 기본적으로 분류하죠. 기본적으로 분류. 10간의 본성, 오행의 본성을 갑이라고 하는 일간이 있으면 갑의 본성, 목의 본상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10간, 오행. 즉 업무나 직업을 판단함에 일간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그것은 그 사람이 종사하는 업무나 직업의 산업적 성질, 업종의 범주, 직무의 유형을 대표한다. 내용은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목화인이라면 목은 안, 내재대, 문화, 전통 관련 산업, 작은 농업, 정신 영역, 서적, 그래서 향상성 이런 것도 포함되고요. 서성,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화는 따뜻하고 에너지 원천, 전파, 활력, 꾸미는 것, 예술을 주관. 따라서 목화가 쓰임을 얻은 목화 통명의 구조라면 지식을 전파하는 상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문화인 이런 거죠. 그러나 자 예를 꼭 그런 것만 하는 건 아니고 문화인이 예컨대 목화인이 장사도 하는 것도 좋고 연구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들 다 위에서 이런 내용 범주에서 가능한 거죠. 종사하는 산업이란 중국어는 행업이라고 하죠. 직업의 총체적인 분류이고 구체적 직업을 그 본질 속성에 비춰서 판단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비슷한 부류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비슷한 부류의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같은 성질의 생산 경영 조직에서의 업무를 진행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다른 범위 업종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서 업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생겨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식산업, 의류산업, 기계산업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의류업종을 예를 들어보면 의류 디자인, 의류 생산, 가공, 판매 이런 것을 세분화 가능하고 직물품, 방직품 등으로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의류 관련한 것을 전부 포괄하는 것을 의류산업이라고 한다. 그래서 산업 분류, 크게 우리가 명례에서 사용하는 이 산업 분류는 의류산업 하면 일단 크게는 오행으로는 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산업이 점점 다양화되지만 어느 단계의 발전이든 개별 산업 모두 그 오행에 소속되고 수많은 오행도 모두 포괄할 수 있으니 이런 이유로 일간 오행을 둘러싼 걸 살펴보면 대체적인 업종의 범위와 업무의 성질을 정할 수 있다. 물종, 오타가 났습니다. 5개 방면에 접근한다. 물종의 성립과 변화.
그 다음에 뭐 얼굴형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뭐 나와 외계, 뭐 자팽자 이런 것들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고인들은 오행을 이용하여 천하의 사람을 5대 분류하고 또 남녀가 형기가 다른 것에 근거하여 10가지로 세분했다. 이러한 10천간으로 대표되는 것이 물종이다. 팔자 안에서 이런 물종이 성립하는데 다시 다른 오행에 통제되고 조종되는 것을 보면 원래 물종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 후에 직무의 큰 산업 분류나 영역은 십간 본상에서 정한다. 예를 들어 목이라고 하면 뭐 전통, 뭐 농업, 뭐 수공업, 자연, 뭐 씨를 뿌리는 이런 것들로 분류가 가능하죠. 뭐 이런 거 관련한 장사하는 사람도 이 산업과 유관하는 거죠. 물종의 성립 조건은 물종의 독립이 필요하고요. 독립. 그다음에 독립이 있어야 비로소 완비된 물종이죠. 그다음에 조종이나 통제되는 여부가 중요한데 그런 것이 없어야 독립이 가능한 거죠. 물종의 성립과 변화 조건. 팔자에서 나를 대표하는 4대 원소는 일간일지, 통근, 일주가 보기에 일체로 되는 동가죠. 인비 및 식상. 이 4대 원소가 강하면 물종이 변하기 어렵고 반대이면 변하기 쉽다. 그러니까 고유 캐릭터로서의 그 확정 가능 여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간인데 이렇게 간목일간인데 일지의 통근 혹은 인비, 식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또 강하면 간목은 다른 것을 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목으로 표현되는 물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간목이 의미하는 산업에 종사할 수 있고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이 있는 경우 통근이죠. 그 다음에 보잘 얻음 동가 근이 있는 경우 근이 움직이는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으나 손상받음이 엄중한 것은 불가하다. 근이 약한 것도 두렵지는 않으나 다른 왕신에게 통제되고 조종되면 불가하다. 만약 원령이나 좌하에 강근을 얻으면 물종이 체현하는 것은 매우 분명하고 강대하여 변화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일간의 어떤 캐릭터를 그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아서 그것에 근거해서 직업이나 직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호자를 얻는 경우 일주와 일체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일주와 어떤 같은 집안 인비 및 식상의 보호가 있으면 물종은 상당히 변하기 어렵다. 비록 통근이 미약하게 있어도 인비, 식상의 보호가 있으면 독립할 수 있다. 그래서 변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간으로 업무나 어떤 직무 특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미 유근한데 보호를 얻는 경우 가장 변하기 어렵다. 반드시 이럴 때는 그냥 일간으로 그 사람이 종사하는 산업의 특성, 업무의 특성을 바로 판단해낼 수 있다. 이 중에 특히 상관이 보호하는 경우 동가에서 인비와 식상이 동가라고 그랬죠. 상관이 보호하는 경우 상관은 보는 눈이 작고 떠받드는 것을 좋아하며 날카로움이 강하고 성격이 지극히 고집스럽고 다투는 것과 말하는 것을 좋아하며 무엇을 말하든 모두 반대하여 타인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니 타인에게 죄를 범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심지어는 집안 사람에게는 전형적인 꼰대 이런 것들인데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거죠. 상관이 보호하는 경우 변화시키기 어렵다. 인성의 보호가 있는 경우에도 변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그 정도는 좀 낮다. 인성은 사상을 주관하니 반대의 측면을 생각할 수 있어서 성격상으로는 상관보다는 상당히 좋다. 만약 득용하면 본래 나를 유지할 수 있고 보호 가능하여 일생 자기가 추구하는 원대한 이상을 지구력 있게 지켜내어 결국 크게 이룰 수 있다. 인성은 이런 좋은 점이 있죠. 식상의 보호가 있는 경우도 역시 변하기 어려운데 일부의 칠살과 재성이 들어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성이 들어오기 어려운 것은 관살을 극하여 비겁을 보호하게 되고 비겁이 재성을 극하게 되니까 재성이 들어오기 어렵다. 우리가 식상이 있으면 식상과 재성이 한 세트로 우리가 항상 보라고 했는데 재성이 들어오기 어려운 건 사실이죠. 이런 이유로. 물종의 변화와 변화의 구체적인 조건. 일주가 묵은 근이 약한 자. 이런 종류 일주는 기반이 없고 실력이 없으며 자아가 없어 변하기가 가장 용이하다. 관살이 왕한 자. 변하기 용이하다. 재성이 왕한 자. 변하기 용이하다. 흉신이 왕한 자. 흉신의 본성은 일주를 부리고 조종하는 걸 가장 기뻐하는 것이니 일주는 흉신에게 조종당하기 쉬워 변화가 발생한다. 일주가 상당히 약하고 인효, 식상이 상당히 왕하면 아까 이건 동가긴 하 동가? 동가이긴 하지만 일주를 부리고 조종, 자아가 없게 되는 거죠. 이때 인성과 식상은 일주와 일체적인 동가가 아니고 보기령을 작동하는 동가가 아니고 일종의 변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일주가 묵은 예를 들어 그런다. 그러면 인성이나 식상이 상당히 왕한 경우에 도리어 일간으로서 사주 팔자의 주체인 직업 특성을 확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물종의 특성에 근거해서 생활이나 자연 위치상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존자는 강대하고 변하기 어렵다. 존자. 자체로서 우리가 수화 이런 것들이 존자죠. 비속한 자. 화는 오행 중에서 수가 제일 아래이고요. 화 이런 거죠. 수 이런 거죠. 이와 놀려고 다투는 것이 가장 변하기 쉽다. 자연의 이치에서 우리가 보는 거죠. 일반 대중, 사회 주류를 따라가니까 변화하기가 가장 쉬운 것 같다. 사상이 미성숙한 자는 또 주변의 잡을 변하기 쉽다. 노양인 화가 존위면 년월이 존위라고 했죠. 가장 변하기 어렵다. 대중을 의미하는 토는 가장 변하기 쉽다. 노음인 수는 낮은 곳에 있어 유와 놀려고 다투고자 하여 앞으로 양으로 변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니 변하기 쉽다. 사상이 미성숙한 소양, 소음, 금목은 주변에 좌우된다. 이런 우리가 자연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회적인 인간 세상에서 현상을 우리가 오행으로 적용을 시켜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토라고 하면 강한 금이 있으면 변화가 발생이 용이한데 토는 음양의 성질이 없고 보통의 대중이니 변화 발생이 가장 용이하며 몸이 토이면 변화에 몸을 맡기는 것이니 팔자에 무엇이 오면 그곳으로 변하는데 누가 사회에서 권력을 잡고 휘두르면 그것을 따른다. 무토는 약간 양성이고 기토는 약간 음성이다. 우리가 반선이다. 인정이다. 이런 말 썼었죠.
완전히 성질이 변하는 것, 합화해서 다른 것을 변하는 것, 종격. 이상에서 말한 것 외에 기타 정황 모두 다른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변화는 불가, 혹은 변화하더라도 원래의 물질 일부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위를 빼놓고는 일간의 식간, 오행을 활용해서 일이나 직업, 직무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일주의 얼굴형으로 일간이 변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얼굴형으로 일간이 변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아까 우리가 먼저 물종의 독립 여부를 가장 먼저 보아야 된다고 했죠. 일간 물종이 유군인지 보호가 있는지, 왕신이 조정을 당함이 없는지, 흉신이 그 좌우에서 재화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일간 물종의 변화에 보면 변화의 정도를 보아서 직업 성질을 판단한다. 이때 얼굴형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일간 물종이 가변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의 본질 속성을 논할 때 일간이 중심이다. 다만 그 중심이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이유는 일간이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표준적인 물종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표준적 물종이 아닌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근본적으로 그 물종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도 있으므로 이것이 일간 변화의 의의가 소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물종이 표준적이고 변화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얼굴형과 외모, 성격, 기질, 직업은 표준적 물종으로 정하는 것이죠. 변화 후의 물종은 그 형체, 외모, 성격, 기질, 업무, 직업의 표준과는 거리가 발생하는 것. 심지어 완전히 다르기도 한다. 이것이 물종 변화 후의 결과 판단 기교로서 우리들이 사람을 아는 것은 단시간 접촉 후에 가장 직관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형을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근거하여 물종의 발생 여부 및 변화가 이르는 정도를 신속하게 판단 가능하다. 이렇게 봐서 변화가 없을 때 매일간 각각은 모두 자신의 표준적 얼굴을 가진다. 그래서 오행으로 예를 들어서 화는 긴 것을 주관하죠. 가녀리고 살집이 가장 적으며 병화가 정화보다 길고 크다. 무기토를 보면 전화한다. 이때는 길고 가녀린 모습이 더욱 분명해진다. 일간 물종이 정화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가 역삼각형의 어떤 얼굴형, 이게 화의 표준형인데 물종의 변화가 없을 때 일간이 화인데 역삼각형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화로서 이런 직업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있습니다. 수라는 것은 짧은 것, 둥그런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토가 제하면 얼굴로 이와 같이 아담하게 예쁜 얼굴이다. 음이 토양에 재가 있으니 복기가 있고 약간의 성취가 있다. 수의 형체가 마르고 살집이 없으면 복기가 없고 고생한 명이다. 거꾸로 이것은 위로 올라온 본래의 삼각형이죠. 아래가 약간 둥그스름합니다. 수일간이 이런 형태를 갖고 있으면 물종이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오행으로 바로 직업이나 직무 이런 것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은 둥그스럽고 길쭉한 거. 약간 둥그스러면서 길쭉한 거. 오리알 이런 얘기도 한데 오리알. 네모난 모습의 둥근 사각형. 금은 사각형. 턱 각지고 광대뼈가 나오고 이런 거고요. 토는 둥근 것. 산명학에서는
십신을 가지고 십신별로 얼굴형을 구분한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견이라는 것은 각진 얼굴, 하관이 옆으로 퍼졌다. 겁재는 장방형, 그러니까 직사각형 정도죠. 식신은 둥근 얼굴형, 비만형이죠. 상관은 갸름한 얼굴, 재성은 사각 플러스 둥근 형태. 비견 겁재는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 금오행과 유사하고요. 그다음에 재성은 목고행, 관살은 알 모양이니까 목과도 유사하지만 관살은 화와 더 유관합니다. 그다음에 인성 중에 편인은 모나고 갑지다. 이건 금과도 좀 약간 유사하죠. 정인은 갸륵하고 지성적이다. 화일주를 보면, 화는 아까 얇고 길다고 그랬고 이런 형태라고 그랬죠. 병화일주, 화가 왕하고 변하지 않는데 토가 와서 화를 전한다. 다만 전화가 많지 않으니 얼굴형이 화의 본성과 같이 길다. 그래서 팔자가 얼굴이 길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는데 얼굴이 이런 삼각형의 형태가 있는데 사주팔자를 보니 화일주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일간이 그대로 물종이 성립한다. 그렇죠? 이거 성립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병화의 특성으로서 직업, 직무들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병화일주인데 다음 팔자는 토가 왕에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얼굴형이 길고 크다. 길고 이런 형태에서 더 가늘어진 거예요. 길쭉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토의 속성을 완전히 갖는 걸만 보지 말고 화토의 성질을 같이 갖는 걸로 직업이나 업무를 직무를 판단할 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일주. 아까 수는 둥그스럽고 제대로는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약간 둥근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뾰족한 삼각형이 아니고 옆에가 약간 둥근 식으로. 경금, 기토. 가장 변화에 용이하며 만약 모광하고 또 화의 통관이 없으면 변하여 목의 얼굴형이 된다. 목이 왕하면. 그리고 화가 중간에서 통관하지 않으면 목의 얼굴형이 된다. 한번 참고로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자, 표준 얼굴형은 복기가 있고, 그러니까 표준에 부합돼서 물종이 성립하면 복기가 있고, 표준에 불부합하면 자신의 건강이나 육친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물종이 변화하면 얼굴형도 상응하여 변화가 발생한다. 얼굴을 보는 것과 팔자를 보는 것의 이치는 같아서 표준적인 얼굴형, 표준에서 일탈한 형태,
이런 것들이 팔자나 얼굴이나 같다 이거죠. 목형인, 선풍도골, 화형인, 살찐 것이 분명히 나타나지 못하며 마른 거죠. 수와 토형인은 살집이 많고 금의 체형은 중간으로 크게 뚱뚱하지도 크게 마르지도 않다. 그래서 간목일주는 얼굴이 짧으면 금수, 음이 왕한 거죠. 오리알령이라고 했죠. 좀 길고 약간 각져야 되는데 약간 네모난 긴 건데 도리 얼굴이 짧아졌다. 그러면 목이 양으로 가지 못하고 음에 조정을 당한 거죠. 그러면 금과 수죠. 예를 들어 수일주의 얼굴은 짧고 예쁘장한 얼굴인데 도리어 말랐다면 고생하고 있거나 병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얼굴형이 오행의 전화를 통하면서 변화하면 물종도 일부분 혹은 전부가 변한다. 물종이 변하면 업무나 직업도 변할 수 있는데 다만 물종의 본질이 변화가 없으면 직무 직장이 본래 물종의 범위 내에 있으며 다만 가장 표준적이 아닌 주변, 표준적인 것의 주변의 직장이나 직무이다. 예를 들어 화라고 하면 가장 표준적인 화는 관리자, 관리 또는 문화예술이죠. 존위잖아, 존. 관원 이런 거죠. 만약 이런 두 가지가 아니라면 그 얼굴형은 변한 것이다. 약간 이렇다라면 여전히 화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파성 성질의 업무를 하는 것이고 더 멀리 표준에 떨어지면 실용적 기술, 우리 어떤 오술, 산명 이런 것도 해당되죠. 그다음에 장식, 인테리어 이런 것도 하게 되고요. 화토목의 조합은 격국에 들지 못하거나 격국이 좋지 않으면 많은 경우 인테리어, 식품, 복장 이런 것에 종사한다. 나와 외계, 명을 논하는 것은 음양, 형기를 보고 자신과 타인 및 내와 외를 보는 것이다. 나를 대표하는 것과 육치 및 외계를 대표하는 걸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인비식상은 대략적으로 논하면 모두 자신을 대표하는 걸 논한다. 다만 많은 상황에서 자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육친을 대표하기도 한다. 인비식상이 자신을 의미하려면 조건이 있죠. 일지, 일간이 자신을 대표한다. 그러니까 인비식상이 여기 있으면 그것은 나를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일간은 물종으로서 형체와 외모를 정의하고 일지는 내심의 대표며 이러한 내심은 후천의 심리 습관과 생각이다. 선간의 생각이나 잠재의식은 원령을 본다. 선천의 생각이나 잠재의식은 원령을 본다. 이건 일본산 본심, 혼내 이런 것. 한명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원령의 그 사령하는 글자, 가장 본질적인 자신 이런 거죠. 일지는 후천에서 생겨나 이루어진 일종의 심리 및 습관성의 사고방식이다. 사회 측면에서의 사고는 십신을 보고 본질 측면의 사고는 오행을 본다. 일주에 인비식상이 있으면 그것은 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통근은 자기를 의미한다. 통근이 자기인데 특별히 녹근, 로그근, 경이면 예를 들어서 신 이런 거죠. 겁재는 타인의 집안에서도 절반 이상 자기를 대표한다. 인비식상이 통근하면 그것도 나죠. 일주와 일기인 인비식상도 자기야. 설명드렸죠. 일기는 반드시 일주와 긴접해야 된다. 위치상. 그러니까 월간, 시간, 좌지, 3개 지점. 이런데 인비식상이 있어야 그게 나를 의미하는 것이지
연주에 있는 인비식상은 나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 조건에 불부합하는 인비, 식상 및 기타 위치의 오행십시는 외계, 육친을 대표한다. 예를 들어 자신을 대표하는 이 4개 지점이 손상이 있으면 일주에 미치면 몸이나 이익을 손상케 하는데, 만약에 위에서만 4개 지점에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일주 자신에 좋지 않은 일이 있다. 자신을 다치게 하거나 자살하는 팔자는 대다수가 4개 지점의 글자가 상해를 입는데 그 중에서 생명을 대표하는 글자가 손상이 되는 것이죠. 본질적인 것은 오행을 보고 십신을 보지 않는다. 화의 원신 목을 본다. 이 수명이 길고 짧음. 그래서 오행으로 보고 화의 원신 목을 본다. 화와 목을 같이 봐야 되죠. 목은 생명을 대표하는데 생명은 가장 취약한 것으로서 목은 사람의 면역계통. 이것이 화는 본래 생명 또는 활력이죠. 화의 보호신이다. 목은 면역계통이고 따라서 생명의 보호신이죠. 팔자에 목이 탁하거나 심각하게 손상되면 가벼우면 치료하기가 좋지 않은 만성병이고 제왕력이 나쁘며 무거우면 중병이나 사망한다. 물종이 대표하는 산업, 직무, 성질, 유형 크게 분류를 해놓은 거. 이건 많이 보셨지만 오행으로 다시 분류한 걸 보면 자, 목, 농업, 소작농, 수공업, 전통산업, 가정, 조직, 가정, 내부, 정신, 문화, 교육, 전통문화, 도서, 자료, 건강 이런 거, 후방지원, 수공예, 조수. 화는 주류, 정부, 지도자, 공무원, 유명인사, 따뜻함, 활력, 빛, 에너지, 전파, 보급, 석방, 공익, 공개, 투명, 자유, 불교, 지혜, 한방학, 건강관리, 수리, 수선, 장식, 아름다움. 금은 외계, 물질 공고, 육체적 활동, 기술, 상업, 상점, 제품, 현대 개척, 혁신, 가공 개발, 건설, 경제, 금융, 법 집행, 원고, 체력, 의료 장비, 기계. 수, 시정, 강호, 민간, 어둠, 혼란, 권력, 기반, 세력, 폭리, 계략을 써서 돈을 번다. 노회한 시장 권력 이런 것을 보면 짝퉁 노예다. 서양약품. 토, 무토는 약간 양이고 탈속한 사람, 기토는 약간 음이고 해당물질이 원한 사람. 망한 것을 쫓아간다. 잡행자는 우리 글자가 아니라 상호작용인데 식간 조합이죠. 조합이다. 목이 예를 들어서 화를 보면 문화, 전파, 건강산업, 주거, 산업, 의약제품, 건강식품. 목이 수를 보면 기술, 손기술 같은 거죠. 목이 금을 보면 현대 하이테크, 자동차 수리, 목공, 전자제품 가공 설계, 스포츠 마사지, 파스타 만들기. 목이 화토를 보면 복장, 식품, 음식. 목이 토를 보면 농업. 이런 식으로. 화는 화왕한데 수를 보면 공무원이나 관리직. 금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일선 법을 집행하는 특수직. 그다음에 상업 경영, 힘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것. 토를 보면 실용기술. 이건 우리 명리학, 오술. 목을 보면 문화 전파. 금이 목을 보면 힘든 직업, 가구나 인쇄, 이발. 화를 보면 특수한 어떤 법을 집행하는 기구, 그다음에 상업, 경영. 토를 보면 건축, 수를 보면 또 상업,
이건 수를 보면은 유통이죠. 그 현실 세계에 그 들어와서 시정에서의 어떤 현실적 지향점 그런 것 때문에 상업이죠. 의학산업, 금융, 일반 시장에서의 산업. 수는 목을 보면 주로 기술입니다. 뭐 손기술 이런 거고요. 수목화는 문화기술, 수행. 토를 보면 사업을 한다. 금을 보면은 상업, 일반 시장 산업. 토는 무토가 간목을 보면 사업을 하거나 문화상, 현악옷을 미용과 복장. 금을 보면 건축, 기토가 화를 보면 문화상이다. 토가 금수를 보면 상업, 가게, 자영업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2대 요소는 원령이다. 천명은 팔자에서 원령이 대표하는 것이며 천명의 위배등이 불가한다. 직무나 직업에 대해서 본다면 월주오행의 십신음양, 기륭, 득용여부, 궁유의 동탁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예를 들어서 격이 있는 자라면 연월에 목화가 득용하면 정부 직무가 많다. 이런 조합은 수준도 높고 출발점도 높다. 원령이 금수, 음이고 흉신이 재가 없으면 출발점이 낮다. 만약 금수가 재가 있으면 정부 관리가 될 수도 이때는 많은 경우 시장 관리, 현장 어떤 관련한 일, 가장 일선에서의 업무 뭐 이런 것들이고 사무실에 앉아서 정책을 제정하는 직무가 아니다. 만약 금수월령에 흉신무재면 출발점이 낮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큰 무리는 없습니다. 용신 부분은 격국용신, 재관용신, 수화용신 이런 것도 여러분 한번 보시고요. 음양법입니다. 수화용신은. 자, 용신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